자,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요르단 대 카타르. 네. 자, 이 경기는 이제 카타르 홈구장에서 이제 펼쳐지고 대망의 이제 아시안컵 결승전이 치러집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4강에서 이제 한국 상대로 이제 유스팅 하나를 좀 허용 안 하면서 2대0 그냥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난타전 끝에 이제 이란 상대로 승리를 거둬 이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아시안컵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는 이런 약간 결승 대진을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 두 팀 다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이면서 결승전까지 올라왔네요. 아무튼 네, 그런 지금 이제 요르단과 카타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 두 팀의 그런 아시안컵 안에서의 그런 경기들을 봤을 때 양 팀 다 기본적으로 좀 기동성이 좋고, 그리고 역습 전개가 빠르기 때문에 공격에 있어서는 좀 템포가 빠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경기 역시 좀 측면 싸움 또한 어느 정도 좀 치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결승전 특성상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양 팀 다 기존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공격에 있어서는 과감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뭐 요르단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뭐 뒤에서 볼을 돌리면서 뭐 공격을 전개하기보다는 바로바로 여는 이제, 대괄호 오엠 닫는 대괄호 오장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옷장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 축구 조합분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네,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옷장님. 네, 그쵸. 그래서 뭐 이제 뭐 요르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볼을 뭐 돌리기보다는 바로 뭐 전진을 해 나가면서 공격을 좀 전개하는 경우가 많고, 카타르 역시 뭐 마찬가지로 그냥 전시성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요런 약간 두 팀을 봤을 때는 공격에서는 다소 좀 가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도 뭐 이제 이 경기가 지금 카타르 홈구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 결승에 오른 그런 요르단과 다르게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아시안컵에서도 결승에 올라 이제 우승까지 했기 때문에 양 팀의 좀 경험에서의 차이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뭐 전체적인 조직력 또한 카타르가 더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번 경기는 카타르가 좀 2회 연속 아시안컵 우승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베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카타르 승. 그리고 요거는 네, 고배당으로 도전하신 분들은 햄무 도전 경기. 그리고 요거는 네, 언오바는 네,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배당 대비했을 때. 물론 뭐 좀 결승전이다 보니까 오바를 좀 백배님 찍기는 약간,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베빼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베빼님께도 바로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 경기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결승전 특성상 좀 오버가 잘 안 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배당 대비 뭐 2배가 넘는 그런 배당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오바도 같이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이건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카타르 승 햄무의 2.5 기준 오바로 네,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요르단과 이제 네, 카타르 경기가 마무리됐고, 그다음 이제 해외 축구 맨체스터 시티 대 이제 에버튼. 자, 일단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주요 미드필더인 두쿠레와 오나나가 결장 의심 사항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려봤고, 일단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9연승 중으로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홀란드까지 돌아오면서 완전체 라인업이 이제 구축되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버풀, 아스날과 이제 승점이 비슷하고 1위 경쟁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네, 요런 지금 상승세 맨시티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긴 연승을 했을 때랑은 달리 최근에는 뭐 리그 기준 6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다소 좀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경기 연속 원정에서 이제 무득점 중입니다. 그러면서 원정에서는 좀 골가움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만큼 좀 원정 공격력이 안 좋은 그런 이제 에버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네, 이것도 뭐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맨시티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좀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가 이제 에버튼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는 그런 시간이 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약간 좀 반코트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경기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가 좀 다양한 그런 공격 패턴을 통해 일방적으로 좀 에버튼의 수비를 좀 두드리는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경기는 지금 네, 크게 코멘트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흐름, 경기력, 전력 차 모두 다 지금 뭐 맨시티가 이제 우세하고, 그리고 지금 홀란드, 덕배, 도쿠가 다 돌아온 그런 완전체 맨시티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에버튼 상대로는 홈에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맨시티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1엔디 기준 내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시티 승에 마인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맨시티와 이제 에버튼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 대 이제 벌리. 자, 일단 뭐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살라, 그리고 지금 코나테, 그리고 지금 마팁 등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소보슬라이 같은 경우는 결장 의심인 상황이다. 네, 이 정도로 좀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벌리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전 윙어 1명 정도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아스날 상대로 원정에서 3대1로 지며 이제 흐름이 끊겼습니다. 자, 그래도 뭐 홈에서는 여전히 지금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홈에서 패배가 없을 만큼 굉장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이번 시즌 유독 더 호미점을 크게 받는 그런 리버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원정팀 벌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경기 연속 이제 승이 없는 상태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유스팅을 많이 허용하면서 이제 수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좀 상대방한테 굉장히 좀 위협적인 기회를 자주 주고 있을 만큼 지금 수비가 불안한 그런 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이 경기도 뭐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전반적으로 뭐 리버풀이 홈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을 봐요. 그러면서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좀 침투, 그리고 이제 뭐 컵백과 같은 그런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마찬가지로 좀 벌리의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경기 역시 이제 아까 이제 했던 그 맨시티 경기랑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산본 철부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로리님 새해 복 많아 받으세요. 아이고, 삼분철부진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철부진님도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삼분철부진님. 네. 지금 이제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네, 쪽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요 리버풀과 이제 벌리 경기 역시 뭐 이제 맨시티전과 비슷하게 좀 리버풀이 좀 일방적으로 좀 유리하게 좀 전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뭐 이제 이 두 팀의 그런 직접 맞대결을 봤을 때도
이제 리버풀이 원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방적으로 벌리를 가동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벌리가 홈인데도 불구하고 유효슈팅을 좀 하나도 못 만들 만큼 좀 많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경기 역시 리버풀이 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약간 좀 원사이드한 경기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 경기도 이제 아까 좀 맨시티 경기랑 좀 비슷하게 좀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리버풀 승, 그리고 이것도 1엔드 기준 내 마이너스까지 보는 경기, 이 정도로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리버풀 승의 마인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라베스 대 비아레알. 자, 일단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 정도가 이제 결장 중인 상황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우선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바르셀로나 상대로 패배, 이제 연승 흐름이 끊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직전 카디스전에서는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며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카디스전에서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좀 실수도 많았고, 그리고 좀 생각보다 이제 득점 기회를 좀 만들기 어려워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좀 많이 내려서 굉장히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수비벽을 뚫는 데 있어 비아레알이 다소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는 그 카디스전과 달리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편입니다. 그리고 라인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그런 좀 팀이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 비해서 비아레알이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기 쉽고, 그리고 알라베스 역시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봐요. 그렇죠? 왜냐면은 뭐 두 팀 다 일단 뭐 이제 공격 전환이 빠르고, 그리고 좀 역습이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공격에 있어서는 스피디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자, 뭐 근데 지금 뭐 현재 지금 비아레알의 흐름과 경기력도 솔직히 뭐 지금 알라베스보다 나아 보이고, 그리고 화력전으로 간다 해도 현재 뭐 알라베스에 비해 밀릴 게 없다 보니까 이 경기는 뭐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원정이라 해도 비아레알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이제 승패를 본다면 비아레알 사이드 볼게요. 비아레알 프렌스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배당 대비했을 때 오바 한번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아레알 프렌승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알라베스와 이제 비아레알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소시에다드 대 이제 오사수나. 일단 뭐 양 팀 다 좀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뭐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3경기 연속 이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공격에서는 다소 좀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 뭐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금 매 경기 유효슈팅이 적으면서 좀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공격이 좀 침체된 그런 소시에다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3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무 2패로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시에다드와 더불어 공격이 좀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 뭐 양 팀 다 좀 공격 흐름이 좋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최근 양 팀의 그런 경기들을 봤을 때 이번 경기 역시 좀 공격 전개가 다소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흘러갈 수 있어요. 자, 그래도 이제 오사수나에 비해 소시에다드가 나은 점이 일단 중원 장악력이 더 좋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서 좀 소시에다드가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좀 다방면에서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팀은 소시에다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뭐 이제 경기 운영 면에서도 소시에다드가 더 좋은 편이죠.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좀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소시에다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약간 좀
흐름 전환과 더불어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팀을 소시에다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소시에다드 사이드 본 경기. 그 대신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내 햄무 도전 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현재 뭐 소시에다드의 그런 공격력을 고려했을 때 뭐 이긴다고 해도 뭐 대승까지 보기는 많이 좀 꺼림칙하다 보니까 이거는 햄무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시에다드 승 햄무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소시에다드와 오사수나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렌글라드바흐 대 다름슈타트. 자, 우선 이제 메렌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다름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정도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 정정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뭐 메렌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레버쿠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을 연달아 만나면서 순탄치 않은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정 연전을 다 치른 후 홈으로 돌아와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일단 메렌글라드바흐의 최근 원정 경기들을 봤을 때 일단 뭐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레버쿠젠 상대로는 좀 무승부를 거두면서 약간 원정 연전에서 괜찮은 결과를 만들었어요. 물론 뭐 그 레버쿠젠 경기에서도 일방적으로 레버쿠젠이 많이 몰아붙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좀 잘 버티면서 좀 무승부를 만든 그런 메렌글라드바흐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다름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3달 넘게 승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부진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뭐 현재 좀 분데스리가 내에서 뭐 가장 뭐 경기력이 안 좋은 그런 뭐 팀을 뽑으라고 하면은 뭐 다름슈타트라고 볼 만큼 현재 좀 경기력이 많이 안 좋다. 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전반적으로 좀 다름슈타트의 좀 최근 좀 후방 빌드업이 이제 많이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뮌헨이 만약에 뭐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간다고 하면은 다소 좀 다름슈타트 입장에서는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좀 수비에서도 많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본적으로 좀 수비가 안 좋은 다름슈타트 입장에서는 많이 좀 수비에서 좀 고전할 만한 경기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말씀드려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메렌글라드바흐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좀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지금 다름슈타트의 좋지 못한 흐름 그리고 경기력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뭐 요 경기는 메렌글라드바흐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메렌글라드바흐 승, 그리고 이제 어노바 같은 경우에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메렌글라드바흐 승 그리고 2.5 기준 오바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뮌헨과 다름슈타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니온 베를린 대 이제 볼프스부르크. 자, 우선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1명이 결장 중이에요. 하지만 뭐 이제 약간 전력 손실만 보면은 우니온 베를린 쪽이 좀 더 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뭐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저조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좀 이런 저조한 득점력을 보이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좀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그리고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윤대영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제 조합이랑 쪽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누디자님 반갑습니다. 네. 이제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윤대엽님.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이제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 이제 우니온 베를린 역시 뭐 최근 저조한 득점력을 보이는 데 있어 좀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그리고 좀 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답답한 공격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롱볼 비중이 많고, 그리고 측면에서 전개를 해도 크로스 위주로 이제 풀어가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위협적인 장면을 잘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현재 뭐 우니온 베를린의 득점력 또한 많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는 중으로 이제 리드를 해도 더 차이를 벌리지 못해 뭐 동점골을 허용하거나 좀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무승부를 거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좀 경기를 잘 매듭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볼프스부르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양 팀의 좀 상황을 봤을 때, 일단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일 정도를 쉬었어요. 다만 이런 약간 볼프스부르크와 달리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도 좀 경기를 뛰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는 다소 열세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좀 에너지 레벨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체력적 우세에서는 좀 볼프스부르크가 많이 좀 높다, 이렇게 지금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공격 전개에 있어서도 현재 뭐 우니온 베를린보다는 볼프스부르크가 더 좋기 때문에 공격에서 기대치가 높은 팀 또한 지금은 볼프스부르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우니온 베를린 홈에서 이제 볼프스부르크가 좀 계속 지면서 약한 면모를 보이긴 했지만, 그거를 감안해도 현 상황에서는 그래도 볼프스부르크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볼프스부르크 프랭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언더. 그래서 볼프스부르크 프렌스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솔로 대 이제 토리노. 자, 일단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핵심 위공이 지금 베라르디가 결장 중. 그리고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수비수인 지금 보온조르노가 결장 중입니다. 양팀 다 어느 정도 주요 선수들이 결장 중인 상이라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에서 이제 원정 3연전을 치렀는데 전부 다 지면서 좀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수비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원정에서 더더욱 좀 수비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제 사솔로 입장에서 다행인 점은 이번 경기가 홈이다. 요거는 약간 좀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원정팀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쌍윤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제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쌍윤님.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직전 경기 이제 살레르니타나 상대로 홈에서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서 좀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전 경기에서 토리노가 약체인 살레르니타나 상대로 의미 없는 볼 돌리기가 좀 많았고, 그리고 유유스팅도 한 개밖에 좀 기록을 못했을 정도로 저조한 공격력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안 좋은 공격 흐름이 이번 경기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뭐 사솔로가 좀 더 그래도 공격적으로 나서며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좀 템포를 늦춰 좀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하며 좀 전개를 좀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적극적으로 공격할 팀은 좀 사솔로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보네요. 자, 물론 근데 이제 직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토리노의 공격 전개가 이제 좋지 못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토리노가 홈이 아닌 원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원정 경기력에서는 기대치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평균적으로 뭐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더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지금 원정에서의 약간 좀 기대치는 많이 낮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원정 토리노의 그런 공격력을 믿고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요거는 뭐 배당 대비 좀 사솔로 사이드를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솔로가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분위기 전환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저는 요거는 사솔로 사이드 볼게요.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사솔로 요거는 프랜슨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그래도 뭐 도전하실 분들은 무승부 보는 경기, 이렇게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솔로 프랜슨 그리고 고배당 무승부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경기 마무리 해봤고, 그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경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풀럼 대 본머스, 이 경기는 뭐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본머스 프랜슨 보는 경기, 그리고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리아리 대 라치오, 이 경기는 이제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라치오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고 어노바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건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챔피언십 한 경기 뭐 굳이 건든다고 하면은 뭐 카디프 시티 대 이제 프레스턴, 이거는 뭐 프레스턴 프랜슨 가져가시거나, 그리고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경기, 이렇게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좀 설날인데 다들 좀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